안녕하세요. All About 파티룸의 파티베이터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제가 파티룸을 인수하면 좋을지 아니면은 새로 오픈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은 만약 파티룸을 인수를 하신다면 이런 사람은 인수를 하면 좋고 이런 사람은 파티룸 인수하면 안 된다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런 사람은 파티룸을 인수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 파티룸 창업에 큰 욕심이 없고 부업으로 간단히 하고 싶은 분, 주업이 있으면서 부업으로 간단히 용돈벌이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파티룸을 인수하면 좋습니다. 왜냐? 초기 마케팅이 되어 있고 인테리어, 부동산을 알아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권리금을 내고 인수를 하면은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부업으로 간단히 하고 싶으신 분들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티룸 창업을 하고 싶은데 직접 알아볼 시간이 없는 사람들, 아무래도 주업 때문에 시간이 없으시면은 파티룸을 인수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을 알아볼 때 보통 부동산이 7시에 많이 문을 닫기 때문에 주말에 부동산을 봐야 되는데 주말에도 오전까지만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주업이 있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부동산 보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주로 네이버나 아니면은 직방, 다방, 네모라는 웹을 이용해서 상가나 사무실을 구하는데 아무래도 부동산은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게 더 효율이 높기 때문에 시간이 없고 주업이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관리할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인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험 삼아서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 사업에 앞서 경험, 노하우, 비즈니스 이런 기타 등등의 통찰력이나 인사이트를 얻고 싶은 분들은 인수를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사람은 파티룸을 인수하면 안 됩니다. 우선 첫 번째, 나만의 인테리어로 새로운 파티룸을 창업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나만의 인테리어로 다시 꾸며야 하기 때문에 인수하는 건 저는 반대해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만의 경쟁력 그리고 콘텐츠로 파티룸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 예를 들어서 나만의 콘텐츠가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파티룸을 인수하지 말고 나만의 파티룸을 만들어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를 저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콘텐츠가 있으면은 그 콘텐츠가 결국 나의 자산이 되고 피와 살이 되면서 그 파티룸을 브랜딩 시키기에는 정말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래를 바라보면서 프랜차이즈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두 번째하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파티룸 인수하지 말고 나만의 파티룸을 만들어서 파티룸을 특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파티룸 창업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하거나 본업이 있으면 인수를 받는 게 좋고, 반대로 나만의 파티룸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인수하지 말고 내가 직접 파티룸을 1부터 10까지 준비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직접 해보는 거와 이론으로 아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부동산부터 인테리어, 영업, 마케팅, 운영까지 직접 1부터 10까지 해보시면은 저는 비즈니스 사업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파티룸을 인수할 때 제가 주의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파티룸을 인수했다면 그 전 호스트에게 이런 부탁을 몇 가지 해야 되고 계약서에 꼭 명시를 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당연히 매출을 확인해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매출은 누구나 쉽게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파악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매입 자료를 확인해야 됩니다. 보통 음식점이나 아니면 카페를 인수받을 때 매출보다는 매입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매출은 충분히 거짓으로 꾸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입은 거짓으로 꾸밀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고깃집 장사를 하면은 몇 달간의 매출은 충분히 포스기나 아니면 엑셀로 거짓으로 만들 수 있지만 매입, 즉 고기를 사고 어떤 걸 매입하는 그런 자료는 가짜로 꾸밀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렇게 하면 엄청난 손해거든요. 내가 고기를 사고 고기를 저장할 창고가 없으면은 그렇게 가짜로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카페도 마찬가지예요. 카페도 커피 원두나 아니면 뭐 종이컵, 컵, 일회용품 이런 것들 매입 자료를 보면은 기존 매출하고 비교해 봤을 때 매입 자료가 너무나 적다. 그러면은 매출을 가짜로 꾸민 것입니다. 이렇듯 파티룸도 매입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자, 파티룸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입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파티룸은 매입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어떤 걸 확인해야 되냐? 여름철에는 전기비,
왜냐? 에어컨을 많이 틀기 때문에 그만큼 매출이 많다는 얘기는 전기료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작년 여름 전기비를 확인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2019년도 7월달, 8월달 전기비를 확인해 보시고 전기료가 2, 3만 원 이상 줄었다. 그러면은 매출이 준 것입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왜냐? 에어컨을 계속 틀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도시가스 비용,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매입 자료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어도 2주 정도는 같이 관리를 해달라고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호스트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다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3달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같이 해결해 달라고 계약서에 적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구나 어떤 것들이 너무 쉽게 감가상각이 돼서 부서졌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 달라고 꼭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됩니다. 파티룸 인수할 때는 특약사항을 넣어서 계약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생길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고, 나쁜 마음으로 인수를 하려는 그런 전 호스트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파티룸 특약사항을 명시해서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파티룸 인수에 대해서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파티룸을 인수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 정도 권리금은 내가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네, 인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추석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